18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오늘 향기 노트 제목은 좀 특이하죠.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이게 딱 직감적으로 나는 뭘로 유명해지고 싶은지 이렇게 필이 오십니까? 아니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야경이 예뻐서 고속버스 안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올림픽 대교. 맞습니다. 올림픽 아니. 대교. 나 수놓고 여쭤봤습니다. 올림픽 대교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컴컴한 고속도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영화를 한 번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이겁니다. 톱스타. 박종훈 감독이 만든 영화죠. 톱스타라고. 여기에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최고를 꿈꾸는 남자 태식, 그 극중 태식, 금태홍이 그 역할을 맡았고 최고를 만드는 여자 미나. 이 여자분은 극중에서 이제 영화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제작하기도 하고 그 제작자죠. 그 미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최고의 스타인 사람. 극중에서는 이제 원줄인데 김희준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미 톱스타입니다. 이 사람. 이 태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원준의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매니저가 아니고요.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이 태식은 꿈이 있어요. 자기가 매니저가 아니라 톱스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매니저에서 톱스타가 된 배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 톱스타가 되는 게 꿈인데 원준이 자기 이상형인 거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원준이 술을 먹고 혼자 운전선을 해서 오토바이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왼손을 쳐버립니다. 너무 유명합니다. 겁이 났어요. 그렇게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왼손을 쳐버렸어요. 이때 태식이 원준 대신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신 감방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준이 감동을 해가지고 태식한테 자기가 출연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TV 드라마. 그 TV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상대 역할로 이 태식한테 줍니다. 배역을. 그런데 이 영화를 계기로 태식이 원준 비슷한 레벨의 몇 년 뒤에는 스타가 되버립니다. 심지어는 원준이 맡아서 하던 맥주 광고, CF, 그것까지 태식이 받아버립니다.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몇 년 후에는 돈을 뭐 80억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되고 톱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미나라는 여인은 원준의 이제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준은 영화 말편, 뒤편에 보면 시한부 췌장암 말기에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대신 그걸 모르고 원준이 괜히 미나를 이렇게 멀리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목숨이니까 멀리 하는데 그걸 모르고 대식을 이제 미나를 사랑하게 되죠. 원준의 애인인데 자기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고 이제 폭로를 하는 거예요. 원준의 과거를. 원조교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원준은 방송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태식이 미나를 찾아갔을 때 미나가 이런 말을 하죠. 이하고 원준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다. 너 뭘 해도 빈티가 나.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원준이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영화가 있어요. 예산 100억짜리. 그 영화를 태식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80억 다 털고 빚 더 내가지고 그 영화를 대신 찍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영화를 찍습니다. 선배도 무시하고 감독도 무시하고 막말을 해가면서 미친 듯이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실제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영화로 대박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나는 태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식이 술을 먹고 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이 원준이 살아있을 때 태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좋으냐? 첫 드라마에서 말했어. 그러니까 태식이 좋습니다. 형님. 뭐가 좋으냐?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 첫 사인을 하고 길에서 만난 여고생한테 첫 사인을 해주고 사인 다시 해주겠다고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그때 원준이 태식한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 나도 네 나이 때, 이 상황일 때는 마냥 좋았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유명한 때문에 사람이 가끔은 괴물이 되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 그대로 태식이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전 재산을 다 털어였고, 그 영화도 공연을 했지만, 선배도 못 알아보고, 감독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자기도 매니저, 어릴 때 같이 자란 그 형님, 마저도 거머리라고 하죠. 나한테 돈을 뜯어가는 거머리 취급을 해버려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났죠. 결국은 그 흥행을 하긴 했지만 제작비하고 그 흥행에서 벌어들인 돈하고 쌤쌤이가 돼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죠. 그리고 자기를 협박하던 그 전 소속사에 다른 그 스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독립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꾸 협박을 하니까. 왜냐하면 원준을 이렇게 폭로할 때 되게 짜고 한 거거든요. 잡지사, 기자.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차로, 술 먹고 차로 치워버립니다. 죽이려고. 근데 그게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각방사를 하게 되고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까? 태식은 톱스타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원준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그 미나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준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해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쪽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재밌게 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구문영 씨 저자인데 이 책에서 유명해지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 대한 뜻을 세워야 되는 거죠. 태식이 그렇게 했죠. 유명한 톱스타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뜻을 세웠어요. 둘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한 분야에 자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태식은 첫 드라마를 찍을 때 그 화가 난 그 감독이 있었어요. 드라마 찍는 촬영 감독. 촬영 감독이 더 이상 영화를 그 드라마를 못 찍겠다고 하니까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부러진 팔로 영화를 마지막까지 찍을 만큼 열정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그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그 대신 안마에 갈 정도의 열정 대단하죠.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태식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자기에게 그 톱스타가 된 기회를 준 형님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여자친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톱스타가 된 이후의 인생을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저는 자아실현 전문가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를 만나면 그 방법도 찾고 영감도 얻고 실제로 과정도 함께하고 또 그러므로 저는 자신은 전문가로 유명해지면 수익은 또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넓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이미 제 스스로 자신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해마다 새로운 목표를 크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이고 재밌어하는 일이고 또 그걸로 수입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해마다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구문현 씨가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던데 내가 죽을 때가 내가 은퇴하는 날이다.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다행스럽게 운 좋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죽는 날이 제가 지금 하는 날, 이 향기 노트 녹화하는 게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18
저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